안녕하세요, 청취자분. 오늘은 논리에 대한 좀 색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그냥 뭐 따지고 분석하는 걸 넘어서 어쩌면 우주의 더 깊은 진리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보내주신 올바른 논리와 우주적 진리 발췌문을 보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논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현실과 또 증명된 진리에 부합하는 결론을 찾는 과정이고 심지어 마법이라는 최고의 과학이자 예술에 이르는 길이라고까지 하네요. 좀 흥미롭죠? 네, 맞아요. 그 접근 방식이 상당히 독특하죠. 특히 그 시작점이 헤르메스의 원칙,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이걸 언급하는 게 인상 깊었어요. 아, 그거요. 네. 우리 안에 작은 세계, 그러니까 이 미시 세계가 거대한 우주, 거시 세계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울처럼. 그래서 이 글은 결국 우리 자신과 우주 사이에 존재하는 그 닮은 점, 유비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제대로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비? 네, 그걸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으려는 시도인 것 같아요. 그럼 그 유비를 찾는다는 게 결국 제 안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우주를 이해하는 실마리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제 생각이나 감정 같은 내면의 패턴들이 사실은 더 큰 우주적인 패턴의 일부일 수 있다. 와, 이거 굉장히 심오한데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거기서 이제 원인 아카샤라는 개념이 딱 등장합니다. 아카샤요? 네, 이게 뭐랄까 일종의 우주적인 기록 보관소, 데이터베이스 같은 개념으로 설명해요.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거기에 기록된다는 거죠. 모든 게요? 네, 그래서 어떤 경지에 이르면 그 아카샤 기록을 통해서 과거와 미래의 전 과정을 아주 명확하게 읽어낼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와, 모든 게 기록된다니 약간 SF 영화 설정 같기도 하고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올바른 논리나 어떤 객관적인 진리와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오히려 성장의 가능성으로 보는 관점인 것 같아요. 그 기록들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런 측면이군요. 네, 올바른 논리는 바로 이런 아카샤 기록처럼 객관적이고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편견이 배제된 비개인적인 진실, 문제의 진짜 핵심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도구라고 보는 거예요. 도구요? 그렇죠. 모든 것은 원래 하나였는데 거기서 점점 나뉘어졌다가 결국에는 다시 그 근원적인 하나, 통일성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큰 그림을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올바른 논리는 막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 같은 개별적인 존재나 현상들이 사실은 원래 하나의 큰 그림, 즉 근원적 통일성에서 나왔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사고방식이군요.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와 우주 사이의 어떤 유사성, 그 유비를 발견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런 관점은 자연스럽게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까지도 확장시켜요. 삶과 죽음까지요? 어떻게 다른 바요? 이 글에 따르면요, 우리가 보통 죽음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사실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다? 네. 그냥 이 물리적인 육체 차원에서 조금 더 높은 차원, 여기서는 뭐 아스트랄이나 멘탈 차원이라고 부르던데 그런 4차원으로의 전환이라는 거죠. 전환이요? 마치 뭐 다른 채널로 바꾸는 것처럼요. 그렇죠. 주파수를 옮겨 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전환이라는 생각은 정말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이야기인데요. 이걸 진짜로 받아들이면 삶을 대하는 태도도 정말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점을 강조해요. 이 찰나와 같은 삶이 그저 휙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할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장애물이요? 어떤? 네, 올바른 논리를 통해서 이런 연결성, 이런 전환을 이해하게 되면 훨씬 더 평온하고 또 의식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하죠.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은 스스로 별이기 때문에 각자의 길을 따른다는 표현이 저는 참 인상 깊었거든요. 아, 그 구절 저도 봤어요. 아주 시적인 표현이죠. 네, 구체적으로는 자기 성찰에서 시작해서 저자가 마법이라고 부르는 어떤 특정 경지에 이르는 그런 수련 과정을 언급하는데
마법을 최고의 과학이자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도 좀 독특하게 느껴졌어요. 네, 그 표현이 상당히 흥미롭죠. 아마 여기서 마법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우주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고 그걸 실제로 활용하는 어떤 체계적인 지식과 기술, 그러니까 고도의 과학이면서 동시에 창조적인 예술로 본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아, 과학이자 예술로서의 마법이라. 네. 결국 각자의 방식으로 이 길을 꾸준히 따라가면 종국에는 영원 속에서 자신의 가장 빛나는 가능성, 최고 이상에 도달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글에서 말하는 올바른 논리는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방법론이 아니라 나와 우주의 연결고리를 찾고 삶과 죽음까지 포함하는 더 큰 그림을 보게 해주는 일종의 열쇠 같은 거네요. 그렇죠. 열쇠이자 길잡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깨닫고 그걸 실현해 나가는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근원에서 나와서 다시 그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그 거대한 순환, 그 통일성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이 글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어떤 형태로든 이 우주에 기록되고 있다면 오늘 하루 당신의 내면 세계와 당신을 둘러싼 이 외부 세계 사이에 닮은 점, 즉 유비를 한번 의식적으로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런 성찰이 혹시 지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어떤 문제나 과제에 대해 전혀 새로운 실마리를 던져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조용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